만약에 안 되면 뭐 어디 옮기죠. 한번 해보고 껐다 켜면 다시 해야 됩니다. 그거 25분 동안 계속 놔둬야 돼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중독 여러분 잘 보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안 먹히는 거 본데 이거. 지금 조교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불편해요. 뭐 조교가 있어야 빨리빨리 뭐 도움을 바탕하는데 조교가 없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도 깝깝하시죠? 이 USB가 안 먹네. 이 USB도 안 먹어요. 아. 혹시 옆방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스피커가 있으면 된다는 소리잖아. 안 먹는 것 같아요. USB를. 자, 그러면 1교시는 이렇게 하고요. 2교시는 강의실 옮기겠습니다. 네. 아니, 1교시 25분 동안 해야 돼요. 중간에 끊으면 안 되니까. 일단은 그냥 불 좀 켜주세요. 오늘은 중독에 뭐 할 거냐면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할 겁니다. 행동 중독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업 시간에 네 가지를 할 겁니다. 행동 중독에 네 가지를 할 건데 먼저 여러분 수업 시간이니까 그래도 조금 더 여러분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 수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야기도 좀 듣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은 인터넷하고 스마트폰 중독인지 아닌지 한번 검사를 좀 해보고 싶기도 하고 여러분도 어떤지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혹시 뭐 도박 중독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도박 중독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도박 중독이 있을 수 있냐 하면 그것도 똑같아요. 스마트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뭐 인터넷이든 스마트폰이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도박 중독일 수도 있어요. 아주 드물겠지만 충분히 여러분도 지금 도박 중독일 수 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성중독 있어요?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 있지만 뭐 드물겠죠. 드물겠죠. 그렇게 뭐 여러분 나이에 그렇죠. 여러분 나이에 그럴 수 있지. 성중독은 뭐 나이하고 상관없이 하여튼
충분히 여러분들도 성중독에 걸릴 수 있는 나이긴 하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굉장히 흔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성중독이. 근데 여러분 대부분 다 걸려 있는 게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이겠죠. 이거는 뭐 여기는 나는 스마트폰 중독 아니에요. 손 들어봐. 오케이. 확실하네 지금요. 우리 아니라고 했는데 좋아요. 하루에 스마트폰 몇 시간 정도 해요? 저요? 한 3시간? 3시간. 3시간인데 스마트폰 중독이 아니다. 오케이. 그러면 스마트폰 주로 뭘 합니까?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봐요. 유튜브. 그럼 데이터가 많이 사용되겠네요. 와이파이 있어요. 와이파이 없으면 만약에. 그럼 안 봐요. 그렇지. 데이터로는 안 보고 네. 와이파이가 있을 때만 유튜브를 본다. 그럼 유튜브 주로 뭘 봐요? 뭐 드라마, 영화, 뭐 음악, 뭐 먹방 봐요. 먹방. 음식 중독.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3시간 정도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3시간 정도 스마트폰을 보면 여러분 생각에 중독인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몇 시간 정도 보면 중독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하루 6시간 이상. 또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보면 중독일까요? 여러분 생각에. 잠자기 전까지. 좋습니다. 또 몇 시간이 아니라 예.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봤을 경우에는 중독이고 시간하고 상관없이 네. 꾸준하게 보는 것이 네. 중독이다. 그러니까 오케이. 매일매일 매일매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또요. 중독은 시간하고 상관없다. 그냥 계속 꾸준히 보는 게 중독이다. 또. 화장실이나 아. 있는데 다 들고 다니는. 그러니까 뭐 화장실 저도 화장실 스마트폰 들고 가는데 화장실 갈 때 스마트폰 들고 가면 중독일까요? 지나치. 여러분 그러니까 자유롭게 해보세요. 제가 그 많은 자료를 갖고 왔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영상을 보면서 할 텐데 그것도 한번 해보세요. 예. 하루에 여러분 생각에 몇 시간 정도 하면 중독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어떻게 될 때 중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수업 시간에 나왔는데 네. 일상생활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줬을 때 네. 오케이. 없으면 불안할 불안할 때. 네. 네, 여러분 그 중독이냐 아니냐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실 중독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상담에 동일하게 해당되는 겁니다. 모든 상담에 동일하게 해당되는 거예요. 왜 상담이 필요하죠?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 어떤 의미죠?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일상생활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중독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상담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회생활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회생활 안 된다 이것을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또 다르게 표현하면 또 상담할 때 항상 나오는 내용이지만 어떻게 표현되어졌습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한 10번 이상은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중독이냐 아니냐에 가장 중요한 것은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컨트롤. 모든 상담이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상담이 마찬가지인데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날 때 나쁜 아이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태어날 때 성인으로 태어난 사람도 없다 그러면 참 이게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일단은 우리는 종교적인 것을 배제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종교적인 것을 아니 부처님 태어나셨을 때 동쪽으로 7발자국 떼시고 하신 말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뭐 그렇게 태어나신 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없다 그러면 이게 이제 종교를 부정하게 되는 거니까 일단 그건 배제한 채로 배제하고 태어날 때부터 위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쁜 아이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인간의 행동은요 유전 플러스 사회 환경입니다. 물론 점점 더 유전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유전은 결코 무시할 수 없어요. 점점 더 유전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이 연구조사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유전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은 사회 환경, 특별히 상담에서 프로이드가 무조건 모든 상담 프로이드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프로이드가 이제 신경적 의사였잖아요. 신경과 의사였어요. 정신과 의사가 아니고 그 융도 마찬가지고 뭐 그냥 여러분 편하게 그냥 정신과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환자들을 보면서 이 환자들은 통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 행동에 통제가 안 되는 거죠. 막 지르고 뭐 갑자기 막 발작을 하고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통제가 되는 게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지금 통제가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조용하게 수업을 듣다니 놀라운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스마트폰을 몇 명 보긴 하는데 그래도 스마트폰도 안 보고 수업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건 통제가 아주 잘 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사람이 약간 스마트폰 중독에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는 교수 얼굴을 봐야 되는데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 없다는 뭐로 판명되냐면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하여 통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그건 뭐 술 중독도 마찬가지고 요 앞 시간에 배웠던 여러 가지 중독들 있죠. 그런 마약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통제가 된다 그럼 중독이 아니에요. 근데 통제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중독을 의심해 봐야 되는 겁니다. 교수님 나는 중독이 아니에요. 그냥 잠시 이 시간에 교수님 수업이 따분해서 그냥 뭔가 친구한테 카톡이 와서 본 것뿐이에요. 그게 중독이라고 그래. 그런 게 중독이에요. 나는 중독이 아니에요가 아니라 그렇게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보는 그게 중독이라고 해요. 왜? 통제가 안 되는 거니까. 하루에 몇 시간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게임도 마찬가지고 인터넷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까 성중독 이야기하다 성중독 내 수업 시간에 하겠지만 성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전한 성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신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에요. 근데 그게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남자나 아무 여자나 장소 불문하고 그게 중독이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통제가 됐을 때는 그것은 아름다운 거지만 정상적인 통제가 안 됐을 때 그게 이제 중독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이거는 여러분 그 사람의 신분이 그것을 결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은 잘 관심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주지검장이 상당히 그래도 뭔가 좀 사회적으로 권력도 있고 뭐 똑똑한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평범한 성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나가는 여학생 치마 속으로 들여다보고 혼자서 그것도 대로는 아니지만 길거리에서 자유하다가 잡혀가지고 너 누구냐 했더니 제주지검장이죠. 그런 게 중독인 거예요.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 제주지검장이냐 이런 거 여러분 그렇지만 목사냐 스님이냐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아니 목사님도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많은 착각을 하고 있는데 목사는 목사직을 하는 거고 스님은 스님의 직을 하는 거지 그것이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대변해 주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쨌거나 여러분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통제가 안 될 때 그걸 중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그것이 시간과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4시 5시까지 게임한 그 학생이 그 다음날 수업 시간에 똑바로 수업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중독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꼭 중요한 것은 모든 상담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통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자기 행동을 절제할 수 있느냐 통제할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를 다시 올라가 보면 오늘날의 환경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환경이 특별히 스마트폰 시대가 되고 난 이후부터 스마트폰이 우리 손 안에 들어왔을 때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언제든지 게임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포르노를 볼 수 있고 언제든지 영화를 볼 수 있고 언제든지 서핑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무언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스마트폰이라는 거 하나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안타깝게도 그걸 너무 어릴 때부터 아이에게 그걸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 상담가니까 프로이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어릴 때 5세, 만 5세 이전에 우리가 7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만 5세 이전에 그 사람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자라났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프로이드가 주장한 것처럼 그러니까 어릴 때에 한번 형성되어진 것은 프로이드는 그냥 기계론적 결정만 하고 아예 바꿀 수 없다 그 이후로 이렇게 이야기했지. 물론 바꿀 수는 있다고 봐요 저도 바꿀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어릴 때 계속 스마트폰을 보고 여러분 우리 식당에도 보면 그냥 애가 울만 하면 스마트폰 보이죠? 막 동영상 있잖아요. 애니메이션 이런 거 보여주면 애가 울다가도 안 울어. 그러니까 이제 완전 중독으로 가는 거죠. 그 아이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빨리 스마트폰에 동영상을 보여줘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그거 보여주면 안 우니까 그거는 바로 중독으로 갑니다. 그게 없으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 통제를 못하는 거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강화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 아이에게는 그게 이제 강화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강화물이 굉장히 위험한 강화물이죠. 하여튼 모르지.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모르니까 또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죠. 지금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이들 다 그렇게 생각한다잖아요. 사람은 다 저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마스크 끼고 그 새로운 마스크 세대가 태어날지도 모르죠. 앞으로는 우리는 다 이렇게 마스크 끼고 살아야 되는 사실 굉장히 우스운 거잖아요.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여러분? 진짜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우리 지금 1년 내도록 마스크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를 우리는 모르죠. 그래도 그렇게 또 적응하며 살아갈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학문적으로만 본다면 굉장히 위험한 거다. 정상적인 그런 아이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많이 고민해봐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몇 분 지났어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자면 20분 됐어요. 20분? 그렇지 딱 됐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잠시 쉬어보고 강의실 옮겨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직접 연구를 해본 거예요.
우리 때는 여러분 나 때는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지만 이거 그냥 수업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내가 전형적인 386 세대거든요. 지금 586이라고 하는데 30대 80대 학번 뭐 이런 걸 386 세대에서 해요. 지금은 내가 50대니까 50대에 80년대 대학을 다니는 세대를 민주화 세대 혹은 뭐 386 세대 이렇게 그렇게 불렸어요. 우리 세대를 지금 정권 잡고 있는 사람들, 다 대만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386 세대, 지금 586 세대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진짜로 여러분들이 뭐 화를 낼지 안 낼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정말 다 남학생이 훨씬 공부를 잘했어.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말할 필요가 없었어. 그냥 다 남학생이 훨씬 더 공부를 잘했어요. 특별히 수학 때문에. 내가 남녀공학을 나왔거든요. 우리 반 남녀 합반이었어요. 남녀 합반. 그때는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세상에 남녀공학인데 그것도 같은 반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이 같이 수업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로는 하여튼 내가 진주 출신인데 진주에는 우리 학교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명문고등학교입니다. 전국에 9개밖에 없는 국립고등학교예요. 공립고등학교가 아니라 국립고등학교. 근데 하여튼 우리 반만 하더라도 남학생이 훨씬 공부를 잘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학생들은 굉장히 내신에 손해를 많이 봤어요. 여학생들이. 지금은요, 여학생들이 몰리는데 남학생이 안 갑니다. 왜? 여학생이 훨씬 공부 잘해요. 정말로.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뭐 교대는 옛날부터 그랬지만, 뭐 교대라든지 공무원도 보면요, 남학생, 여학생이 되는 비율이 훨씬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왜 그럴까요? 사회적 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뭐가 바뀌었다고요? 환경. 환경. 어떤 환경? 예를 들어 뭐 주거 문화 자체가 네. 옛날 같은 경우는 주택이나 이런 데 지금 가두어 놓고 이렇게 실제 여성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남성이 근데 그것 때문에 남학생들이 공부를 갑자기 못하게 됐을까요? 그런 것도 기초적인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네. 있어요. 여러분 그냥 쉽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갑자기 몇십 년 만에 남자들이 바보가 됐을까요? 아니면 갑자기 여학생들이 똑똑해졌을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남학생들이 현저하게 학력 수준이 떨어지고 여학생들이 정말 갑자기가 아닌데 어쨌거나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똑똑한 그런 시대가 되어졌을까요? 정말 전 분야입니다. 전 분야 이거는. 우리 학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학도 마찬가지고 모든 대학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남학생도 여학생 훨씬 공부 잘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여러분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지만 여러분들도 스마트폰 세대죠. 여러분들도 스마트폰이 나온 지 10년이 넘었으니까. 그런데 인터넷 시대에 남학생들이 포르노에 혹은 게임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포르노에 노출된 머리는 일단 포르노에 노출된 머리는 절대로 소화기 안 들어갑니다. 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계속 내 머리에 도파민 이게 하다 나를 자꾸 기쁘게 해줘, 즐겁게 해줘. 나는 기뻐해야 돼. 이게 사회 환경이에요. 나는 기뻐해야 돼. 빨리 날 즐겁게 해줘라고 하는데 무슨 미적분을 풀라고 하면 풀겠어요? 귀찮아가지고 도대체 이건 못 본다고요. 그게 먼저 남학생들에게 노출이 된 거예요. 심각하게 노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요즘은 다 아파트에 뭐 남아도 7남매 막내거든요. 남아도 7남매 막내니까 우리 집에 뭐 형님 누나들 뭐 하여튼 많이 살고 그런 시대에 물론 인터넷도 없었지만 뭐 포르노라고 하는 걸 이게 어릴 때는 그냥 정말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야하다는 게 썬데이 서울 정도인데 썬데이 서울도 여러분 썬데이 서울이 뭔지도 모르지만 썬데이 서울도 중고등학교 때 보고 물론 그런 학생도 있었겠지만 나같이 모범 학생은 중고등학교 때 볼 기회도 없고 볼 생각도 없었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몰라도 돼. 그래 옛날 이야기 합니다 그냥. 근데 요즘은 어때요?
방에서 그냥 인터넷 키면 포르노 보는 거야. 너무 자연스러운 거지. 그냥 뭐 방 문자 누고 뭐 그냥.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게 노출됐다는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노출된 머리가 수학 문제를 푼다? 못 푸는 거지. 못 푸는 겁니다. 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 마지막으로 이게 남학생들만의 문제였어요. 아니 남학생들만은 아니지만 훨씬 더 남학생들이 이것에 노출이 더 많이 되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마트폰 시대가 나오면서 이게 또 바뀌어 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꼭 정말 잘 아셔야 될 것이 중독이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중독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여학생 중독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성개방 풍조 내지는 뭐 성평등 이렇게 되어지면서 여학생들이나 남학생들이나 거기서 이제 옛날 같으면 여자는 조신해야 되고 조용해야 되고 뭐 이런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죠. 사실 그렇지 않아야 돼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건 당연히 좋은 거죠. 남자 여자 똑같은 거예요. 평등한 거고 뭐 여자만 조신하고 그럴 필요 없다고 봐도. 근데 거기에서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제 노출되다 보니까 이 사회 환경에 노출되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게임 중독이나 쇼핑 중독이나 이런 중독에 노출되어져서 더 중독으로 갈 가능성이 지금 이 시대 2020년 지금 이 시대 여학생이 훨씬 더 노출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남학생들보다 더 쉽게 중독으로 간다는 거죠. 여학생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쉬었다 할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이제 오늘만이라도 약간 경각심을 가지고 조금 수업을 해줬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거는 인터넷 중독, 특별히 스마트폰 중독은 여기 한 명도 예외가 있다고 하시니까 예외가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우리 나이 드신 분하고 청년들에게는 아주 뭐 청년뿐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고 나도 화장실 갈 때 스마트폰 들고 가니까 아니 여러분 잘 때 여러분 머리맡에 다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그죠? 나도 내 잘 때 머리에 스마트폰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지금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나는 중독인가? 나는 내가 볼 때 내가 중독이 아니에요. 왜?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내가 보기 싫으면 안 봐도 돼. 나는 스마트폰 안 본다고 금단 현상이 나타나거나 못 견디겠거나 갑자기 한번 치는다 스마트폰 내라 뭐 이러면서 나 스마트폰 할 거야 라든지 갑자기 우울해진다든지 뭐 짜증이 난다든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나는 이미 세월을 그만큼 살았으니까 내성이 강화되어져 있는 거죠. 이미 길러져 있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나보다 훨씬 더 순수하고 세상을 그래도 아직 덜 살았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러한 이제 금단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 만약에 중독이라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모습도 한번 이렇게 검사도 한번 해보고 또 실제로 여러분 어떤지에 대해서 좀 토론도 해보고 여러분 이야기 좀 들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 마스크 써서 잘 안 들리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도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잠시 쉬었다 할 텐데요. 예.